메브리코 영조대왕의 냉철한 완벽주의. 교황 과직의상. 8. 영조. 이모하변의 비정함과 탕평세상의 두 모습. 어지는 왕 자체로 강력한 왕권과 정통성을 상징한다. 조선의 군주 중에서도 초상화 운이 가장 좋은 왕이 영조다. 27명의 군주 가운데 유일하게 2점의 어진이 존재한다. 1954년 한국전쟁 중 부산 창고의 화재에서 영조의 어진은 기적처럼 타지 않았다. 20살의 앳된 모습인 영인군의 초상화는 아버지인 숙종이 자신을 극진히 간병한 아들의 효심을 높이사 선물로 내린 초상화다. 거뭇한 수염과 메브리코. 어두운 표정이 인상적이다. 또 하나는 51세 때의 영조 모습이다. 1900년에 새로 그려진 이모본이다. 어머니 숙빈 최 씨를 위해 육상궁에 안치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어진은 전신상으로 그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어진은 익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은 좌한 7분면의 반신상이다. 특이하게도 정면 초상이 아니라 오른쪽을 바라보는 자세의 우면 초상화이다. 머리에 쓴 익성관 아래로 보이는 이마가 넓다. 그러나 이마에 앞서 뛰는 부분은 눈과 코다. 영인군 시절의 눈은 다소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인다. 그러나 51세 영조의 눈은 당시로서는 높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눈꼬리가 처지지 않았다. 오히려 치켜 올라가 위엄과 기세가 느껴진다. 또렷한 눈매에서는 52년 동안 재위한 왕으로서 예지와 통찰력이 엿보인다. 눈썹은 눈에서 상당히 올라가 있다. 전택의 넓은 간격으로 인해 눈의 예리함이 더욱 부각된다.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아 급한 성정이 읽혀진다. 오똑한 콧등과 코의 가장자리, 입의 양 끝은 일자형으로 비정함과 단호함이 느껴진다. 영조의 용안에서 가장 큰 특징은 메브리코다. 코가 길고 콧등이 튀어나오고 콧방울이 널찍하다. 마치 코끝이 매의 부리처럼 보인다. 메브리코는 꾀가 많고 고집이 세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신하들을 제압한 영조의 힘은 미간에서부터 뻗어내려온 높은 코와 연관이 있다. 교황 과직의 관상은 고둠이 지나쳐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 오히려 더 그르치는 상으로 메브리코 유형과 일치하는 점이 많다.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며 성정이 냉혹하다. 금전에 인색하여 검소하며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로 두뇌 회전이 빠르다.
상황 판단이 빨라 귀에 포착을 잘한다.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성격이기에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영조의 메부리코는 콧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코끝이 아래로 휘어져 있다. 끝없는 욕심과 속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속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기에 주위의 마음을 터놓지 않는다. 그래서 42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 사도세자와도 마음을 터놓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불편한 부자관계로 지냈을 것이다. 영조실록에서 영조는 성격이 급하고 감정적이며 변덕이 심하고 눈물이 많으며 화를 잘 낸다고 쓰여 있다. 노하다가 135회나 언급되며 크게 노하다란 말도 16회나 나온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영조는 화를 많이 냈고 감정 조절에 약해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격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다혈질적 성향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비정한 아버지로서 참척의 아픔으로 이어졌으리라. 팔자주름이 뚜렷하여 붉은 입술을 단정하게 잘 감싸고 있다. 도누함과 위엄을 느끼게 한다. 귀는 신장 기능을 대표한다. 신장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신장이 건강하기에 어진에서 보이는 수염은 풍성하고 윤기가 흐른다. 귀가 크고 단단함은 장수와 연관이 깊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다. 반면 영조는 83세까지 살며 52년 동안 재위했다. 연인군 시절의 초상화와 비교해 보아도 체형의 변화가 전혀 없다. 이는 소식과 채식, 잡곡밥 위주의 수라, 금주생활, 야간에 걷는 암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승정원 일기를 살피면 영조는 재위 52년 동안 7284회나 내의원에서 진찰을 받을 정도로 건강관리에 힘썼다. 영조는 월 평균 12회에 입진을 했다. 철저한 건강관리 덕분에 건강하고 의욕에 찬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재위 30년에 완숙기에 접어든 영조의 용안에서는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부응한 자신감이 짙게 배어 있다. 아버지인 숙종 생존 때는 영조는 왕의 후계자로 지목될 수 없었다. 후궁소생이니 조선 왕실의 왕자 기근으로 왕세제가 되었고 이복형인 경종의 급소로 왕세자가 아닌 왕세제로서 왕위에 오른다. 치열한 후계 구도의 갈등 속에서 영조는 왕자 시절에 늘 가슴을 졸여야 했다. 영조는 등극 후에도 반대 세력인 일부 남인과 일부 소론에 의해 무수리의 아들
경종의 독살, 노론이 만든 임금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그렇기에 왕은 늘 사람을 완전히 믿지 못했고 책 잡히지 않는 완벽한 군주가 되고자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렸다. 그 결과 성격은 점점 까칠하고 예민하고 깐깐하고 강박적이고 편집증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록에는 말씀을 가려 쓰시는데 죽을 사자 돌아갈 귀자는 모두 꺼려하여 쓰지 아니하고 불길한 말씀을 들으시면 양치질을 하고 귀를 씻으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시고 이처럼 사랑과 미움을 드러내심이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분명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영조는 마음의 병이 깊었다. 편집증과 강박증을 앓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심리학자 카메론은 어린 시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양육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가학적인 태도로 내면화한다고 하였다. 자신을 공격, 비난에서 보호하기 위해 경계해야 하는데 영조는 이런 비판에 예민하다 보니 시나 심지어 자식도 경계하는 괴팍한 성정을 드러낸다. 왕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무던히 노력했던 영조. 왕과 세자로 만난 부자의 인연을 이어가지 못한 운명은 결국 이모하변으로 비화된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두 얼굴을 가진 영조. 어떤 용안이 진짜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정통성 있는 왕이 되고 싶었기에 지켜온 왕권을 왕의 격을 갖춘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했을 뿐이다. 울지 않는 새를 기다려주는 인내심보다 새를 울게 하겠다는 의욕이 패착이었다. 두꺼운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볕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영조는 왜 몰랐을까? 안타깝다. 글쓴이 이순하 세종대왕신문 편집위원이다. 철학박사로 소통코리아 대표이고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다. 의욕이 패착이었다. 두꺼운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볕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영조는 왜 몰랐을까? 안타깝다. 글쓴이 이순하 세종대왕신문 편집위원이다. 철학박사로 소통코리아 대표이고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외래교수다.